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대표를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의 인공지능 수도가 되겠다는 비전도 밝혔는데요.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절기 추분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내륙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남서쪽 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영남 해안 등 남해안은 오후 늦게나 밤에 비가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산해 내일 중부지방에 최고 60mm, 남부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오겠고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내륙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도 강릉에 선포됐던 재난사태가 23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최근 단비와 운반 급수, 시민들의 절수 노력 덕분에 상수원 저수율이 평년의 80% 수준까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시 생활용수 87%를 책임지는 오봉 저수지 수문 안쪽입니다. 최근 연이은 단비로 시간당 최대 30만 톤의 물이 흘러들면서 수위가 열흘 남짓 만에 15m 넘게 올랐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흙먼지만 날리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11%대까지 떨어졌던 저수율은 연일 오름세를 보이며 평년의 8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강릉시와 강원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선포됐던 가뭄 재난사태를 해제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운반급수도 중단됐습니다. 동원된 차량과 헬기, 함정만 누적 8,700여 대, 정수장과 저수지에 실어 나른 물은 22만 톤에 이릅니다. 강릉시는 20일 넘게 이어진 계량기 75% 잠금 해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창 도암댐 비상 방류는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물을 아껴 쓰며 가뭄을 견뎌온 시민들은 재난사태 해제 소식에 한숨을 돌렸습니다. 물을 아껴 쓰고 생수로 대체하느라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 얼른 사태가 회복돼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시는 재난사태 해제가 확정됨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주는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민센터에는 오전부터 신청자들이 찾아왔는데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를 모르고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오전부터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해주는 2차 소비 쿠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0만 원 충전 잘 되셨어요. 다만 1차 때와 달리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다 보니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녀분들한테 내가 이거 신청하러 왔는데 안 됐다. 건강보험료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주세요. 갑작스레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려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모르고 온 주민도 있었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의 사용기한은 2달 남짓. 신청자들 얼굴엔 어떻게 쓸까 행복한 고민이 가득합니다. 쌀 5kg짜리 하나 사고 또 햄이 3kg짜리 하나 사고 또 남는 거는 자잘한 거 생활용품 쓰고 내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쓰면은 그래도 살아가는 게 조금 안 낫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으로 반발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도 없이 소비 쿠폰 사업비 5,8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고 보조율도 다른 지역은 90%인데 서울은 75%로 매우 차별적입니다. 이들은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예측 가능성이 필수라며 중앙정부의 관행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정부가 국민 문화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공연과 전시 할인권을 추가로 배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차 지급기간 사용되지 않은 공연 할인권 36만 장과 전시 할인권 137만 장을 모레 오후 2시부터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할인권은 오는 12월 첫 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내려받을 수 있고 공연은 만원, 전시의 경우 3,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일주일로 줄었는데 문체부는 지난 1차 발행 당시 사용기간을 6주로 설정하자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에 싣고 다닌 중국인이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윗선이 계획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장모 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에 싣고 피해 지역을 다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줄곧 중국에 있는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당신이요. 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몰라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윗선으로부터 불법 장비를 싣고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이 지시에 따라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혹시 거기세요? 라고 물어서 이쪽에서 많이 주로 발생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씨는 생활이 어려워 윗선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실제 동선, 계좌 등을 확인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최근 KT 자체 조사 결과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도 고양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도 계속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또 장 씨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윗선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인터폴 적색 수배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유출된 정보가 다른 범행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는데 피해자들은 대비와 대응이 부실하다며 롯데카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롯데카드 해킹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카드가 집계한 개인 신용정보 유출 피해자는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8만여 명은 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C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카드는 현재까지 추가 해킹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킹 경로와 수법을 추적하며 유출 정보가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범행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 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는 통보를 받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가 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롯데카드의 보안이 허술했을 뿐 아니라 카드 재발급이 지연되는 등 사후 대응도 미흡하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카드 발급도 무턱대고 기다리라고는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태도에서 저는 되게 저희를 금전적인 수단으로만 본다고밖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5,000명 넘게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피해 증빙 자료를 취합한 뒤 전문 법무법인을 물색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공계 석사 우수장학금 사업 참여 신청을 10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학사업은 석사과정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며 수도권 25%, 비수도권 75% 비율로 선발합니다. 대학원은 학업 연구계획, 연구활동 실적, 경제적 수준 등을 종합평가에 추천하며 장학재단이 최종 심사에 확정하게 됩니다. 저염 저지방식을 지나치게 고집할 경우 오히려 신장 회복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신장내과 장혜련, 전준석, 이경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신장이 손상된 생쥐 모델을 대상으로 저염, 저단백, 저지방 식단을 지속했을 때 신장의 섬유화와 염증 유발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염, 고단백, 고지방 식단도 신장세포의 성장을 억제했고 손상된 신장의 섬유화도 빠르게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염분과 단백질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 회복기 신장 기능에 맞춰 세심하게 설계된 맞춤형 영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2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에서 9세까지 어린이가 어제부터고 그 외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은 다음 달 15일, 75세 이상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고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가까운 장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 오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기관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이나 산모수첩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첫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가 수십 분 동안 제자리에 멈춰 있었는데 일부 탑승객들은 제대로 된 안내방송조차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퇴근길 한강버스 안. 배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둥둥 떠 있자 당황한 시민들이 웅성거립니다. 지금 한강버스가 잠시 멈춰서 가지 않고 있는데요. 어디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 도착 시각을 훌쩍 넘긴 끝에 종착지까지 가지 못하고 승객 모두 도중에 하차해야 했습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으로 탑승객들은 안내방송도 없어 불안에 떨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분도 안 계시고 도착하기 한 2, 3분 전에 승무원분이 이 배 이제 잠시까지 안 간다고 점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 앞서 운항 첫날엔 화장실 변기물이 역류해 문틈을 휴지로 막았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고 반대편 차선까지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시 가정동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동차 용품점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2층에 있던 직원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7일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하루 동안 한강버스 운항을 일시 중단합니다.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일원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로 인해 한강공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특히 불꽃축제를 위해 한강에 띄우는 바지선에 화약통이 실려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한강 일대 교통 통제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현지 시각 22일 뉴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 겸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공지능 수도로 만드는 일에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핑크 회장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에 핑크 회장은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과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블랙록은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인공지능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대미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체 수출과 대미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한 날짜로 따져봤더니 전체 수출은 10%, 대미 수출은 16% 넘게 급감했는데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가 빚은 일종의 착시 효과였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9월 들어 20일까지 우리 수출액은 401억 달러. 미국발 관세 충격 이전인 지난해보다 13.5% 급증했습니다. 관세 타격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 역시 6% 넘게 증가세를 보였는데 변수는 조업 일수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던 지난해 9월과 달리 올해는 조업일이 3.5일 더 많았습니다. 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4억 3천만 달러, 지난해보다 10.6%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대미 수출액은 3억 9천만 달러, 1년 만에 16.4%나 줄면서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을 세운 지난달보다도 낙폭이 컸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5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0.9% 증가해 트럼프 정부발 관세 여파 속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50% 품목 관세 부담을 지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후속 협의를 이어가며 통화 스와프와 자동차 관세 인하, 비자 문제 해결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우체국 국제우편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100 이하 선물은 무관세라 신고 수수료만 내면 보낼 수 있고 수수료율은 민간 서비스 대비 16% 수준으로 확 낮아졌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단된 지 28일 만에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이를 기다렸던 고객들은 불편함이 해소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이 걸렸죠. 근데 빨리 간다니까 참 좋네요. 우정사업본부가 미국 내 관세 대납업체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면서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발송인이 현금 납부나 계좌 이체로 관세를 선납하는 방식이며 한국산 제품에는 약 15%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업무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는 데 드는 일정의 소액 수수료와 그리고 관세를 고객께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치 등 음식물 접수도 가능해졌고 $100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내면 무관세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행 우편이 정상화됐고 수수료율도 최대한 낮춰서 국민 부담을 덜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10만 원짜리 우편물을 보낼 경우 민간 특송 수수료는 15,000원에서 25,000원 수준인데 우체국은 16% 수준인 3,250원으로 낮췄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한 통당 5,000원의 요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안에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해 결제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5년간 벌여온 틱톡 분쟁은 트럼프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틱톡 양보를 지렛대 삼아 관세는 물론 타이완 문제에서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인 투자자가 과반인 새 합작법인이 미국에 설립돼 미 정부 통제 속에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등 개인정보의 국외 유출은 없다며 보안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 algorithm, I know this is a question many of you have had, will be secured, retrained, and operated in the United States outside of ByteDance's control. 사용자가 1억 7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넘겨받게 된 트럼프는 합의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내 사업권 인수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Rupert is probably going to be in the group, and they're also American patriots. You know, they love this country. 지난 5년을 끌어온 틱톡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음 달 경주 에이펙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동과 내년 초 트럼프의 방중 협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틱톡을 양보한 중국이 미국의 대중관세와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 핵심 의제에서 최대한 양보를 끌어낼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안보 현안인 타이완 문제를 두고 미국의 관여를 줄이는 게 핵심이 될 거란 지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최근 타이완에 대한 4억 달러, 5,550억 원 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틱톡 매각 합의와 관련해 중국 측은 세부 사항 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 의제 논의와 연계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공항에 현지 시간 22일 미확인 드론이 출몰하면서 잠시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밤 8시 26분쯤 코펜하겐 공항 인근에서 대형 드론 2세대가 비행하는 것이 목격됐다고 현지 경찰과 공항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 운항이 약 4시간 동안 중단됐다가 23일 새벽 재개됐는데 대략 15개 항공편이 다른 공항으로 우회했습니다. 드론이 나타난 배경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현지 경찰은 드론이 군용인지 민간용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개인이 살 수 있는 것보다는 크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에는 유럽 주요 공항에 탑승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여러 항공편이 취소 또는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명 등산복 브랜드가 히말라야에서 대형 폭죽쇼를 벌였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중국 기업에 인수된 뒤 올해 2분기 중화권 매출이 42% 급성장했다가 자충수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굉음과 함께 산등성이를 따라 3km에 걸쳐 설치된 오색 폭죽 145개가 줄지어 터집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최고봉을 향해 굽이굽이 승천하는 용의 형상을 표현한 겁니다. 지난 19일 티베트 고원에서 펼쳐진 불꽃쇼로 유명 등산복 브랜드 아크테릭스의 홍보 성격이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폐막식 불꽃놀이 연출자가 지휘봉을 잡아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这条腾飞的龙为世界传递能量、敬畏、祈福和希望。 그러나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환경 파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발 5,000m 청정 지역에 다량의 화약을 터뜨리는 행사를 승인한 지방정부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자연 분해되는 폭약을 쓰고 야생 동물들도 미리 대피시켰다는 해명에도 비난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如果这个植被被破坏了之后，它的自然恢复时间可能长达数十年甚至上百年的时间。人工恢复在这个海拔高度上基本上也是不可能的。 결국 아크테릭스는 공식 채널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피해 복구도 약속했지만 홍콩 증시에서 장중한 때 시가총액이 2조 원 넘게 증발한 뒤였습니다. 캐나다 브랜드였던 아크테릭스는 2019년 모 회사가 중국 안타에 인수되면서 업계 선두에 올랐습니다. 중화권 매출만 4억 달러, 42% 급증했던 것도 잠시 난데없는 자충수에 스스로 무너진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9월 2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